자, 그래서 방금 보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문법, 한글 창제 원리, 요걸 바탕으로 중3이 들어오면 의문의 체계와 특성 이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그 현행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2022 개정판이죠. 중1, 2 과정도 이 의문의 체계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또 중간고사 때 보셨던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은 역시 고1 때 문법, 우리가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방학 때나 7월 중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선생님이 만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좀 볼 텐데 본격적으로 중3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앞쪽 시간이나 아니면 뒤쪽 시간 같은 걸로 옮겨가지고 예비 고1 반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1, 2만 여기에 남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1학기 내내 이거 가지고 이제 문법이 나갑니다. 이거 못하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면 막 국어가 막 50점 이렇게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학교 제가 시험 봤는데 뭐 100점 나오는데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다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데뷔전을 치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국어학습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죠? 뭐가 제일 필요하죠? 당연하죠. 진짜 너무 사회생활 잘한다. 그죠? 훈쌤 국어학원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지? 분위기 이제 파악했죠? 여기 이런 곳이에요. 거의 뭐 다단계하고 비슷한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자, 131쪽에 거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국어의 의문 체계와 통일시대의 국어 전체를 싹 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시험 범위인 학생들은 시험 범위 공부도 되고 시험 범위가 아닌 학생들은 복습 내지 예습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청운중학교 2학년 학생, 그러면 청운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반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대화여중, 사실은 여기 지역에서 제일 이 국어 수업이 특히나 우리 학원의 선생님이 지금 하는 국어 수업이 제일 필요한 학생이 대화여중, 뭐 중앙중, 그 다음에 동명여중이나 여기 여중 다니는 상명여중 이런데 학생들인데 그냥 고등학교 가면 당장 이거 가지고 막 난린데 그런데 안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을 학년별로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하고 있다. 다 모아서 진행한다는 점. 근데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한 이틀 정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과정은 전 과정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33쪽에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입니다. 말소리 133쪽입니다. 음성 그리고 우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소리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소리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머리로 해석된 추상적 존재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말소리 이러면 말소리는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있겠죠? 강아지가 멍멍 짖었어요. 자, 그게 말소리일까요? 말소리가 아닐까요? 뭘까요? 그럼 개소리죠. 그죠? 개가 짖는 소리지. 그러니까 개소리는 네, 개소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뭐 개소리야 이거 말고 그거 있죠? 우리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이 뭔 개소리야 이거 말고 그 개소리 말고 개가 짖는 소리. 우리 다경이가 좋아하는 약간 이쪽 스타일이신가 보죠?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몸개그의 선생님이 약간 좀 일가견이 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뀌었습니다. 종현이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그동안 그 무게를 딱 잡고 종현이 이거 해왔어 막 이렇게 했죠. 사실은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말소리는 인간이 하는 소리를 말소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말소리. 자, 그래서 물리적인 소리는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선생님 말소리를 듣고 알아듣고 계시죠? 이건 물리적이야. 아, 저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구나. 이런 알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의 자음과 모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한국말의 자음과 모음은 총 몇 개야? 네. 그래, 맞지. 다경이는? 그러면 다경이 자음이 몇 개예요? 모음은 40개에서 19개 빼봐. 21개죠? 자, 자음 19개 봐.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해놔야 돼. 고등학교 가면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험을 내버려요. 19개, 21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성격 막 짜 맞춰갖고 이렇게 쭉 배열해서 고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가면 분명히 이게 답인데 골랐는데 다른 게 답이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지역의 어느 학교 가든 여학생 가 있는 곳은 무조건 국어, 사회, 영어 이쪽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영어, 수학 되게 중요하잖아. 중심 과목이니까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조금만 빼면 돼요. 왜? 글자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1회 수업에서 하는 것과 이거 공부하는 국어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조금 사용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거. 그래서 인문학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교양을 좀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학교 시험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학자들은 음성을 소리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를 음성, 그래서 폰 있죠. 폰콜 있죠. 이게 음성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텔레폰, 왜 텔레폰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원래 전화기라는 게 없었겠지, 영어에서도. 텔리가 무슨 뜻이에요? T-E-L-E. 아니에요. 텔리. 자, 영어 잘 못하네. 텔리 무슨 뜻이야? 자, 망원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텔레스코프라고 하죠. 스코프가 뭐야? 스코프 본단 말이야. 텔리스코프는 멀리 본다는 뜻입니다. 텔레폰은 어때요? 멀리 음성을 전한다 이 소리. 알겠죠? 영어 단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영어 단어 공부도 전부 그냥 하는 방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국어는 뭐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항상 선생님 강조하죠. 외국인 노동자세요 혹시?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따위는 필요 없어요. 배경 지식도 별로 없겠지만 배경 지식은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읽어내는가가 중요해요.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국어를 무슨 독서 논술 학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필요 없어요. 독서 잘한다고 국어 잘할 것 같으면 책만 읽으면 자 우리 오늘부터 책을 읽을까요?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책을 읽어드렸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정보를 분석하는 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물리적 존재를 음성, 폰이라고 하고 심리적 소리를 운 뭐야 이거 포님 정도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운학을 가지고 와서 한국의 음운을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말의 음운은 이렇게 분류하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분류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현대적 분류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놀라운 게 하나 있죠. 우리는 600년 전에 국왕이었던 분이 우리나라 사람 말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글자로 만들어 보자 해서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30년 넘게 그걸 연구해가지고 완성시킨. 그래서 사용 설명서까지 완성했잖아요. 전 세계 언어 중에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언어로 확립된 것 중에 사용 설명서가 남아있는 언어는 훈민정음, 한글이 유일합니다. 언어가 아니죠. 글자. 사용 설명서가 남아있는 문자는 훈민정음, 우리 한글이 유일하다. 이 정도로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 월드컵, 멕시코 월드컵이 아니죠. 뭐예요? 북중미 월드컵, 그거 개막식에서 이재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한국어로 노래 부르더만. 봤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32강에 못 올라간다고
500원 걸었는데 이겼어요. 선생님 손목을 걸 수는 없어서 500원 걸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6강 올라가면 여기 전체 선생님이 파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파티 열 때 이제 뭐 인원이 한 이 정도 되니까 보통 피자 한 1인 1판 정도인데 1인 1판을 못 먹더라고요. 우리 뭐 한 12명 정도 되니까 한 5판 정도 시켜드려요. 그래서 배 터지게 우리 먹으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16강 못 갈 거야.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음성은 물리적인 것이고 의문은 뭐라고? 심리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자음과 모음이 전부 추상적으로 그려져 있죠. 선생님이 그려져 있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자음과 모음이 소리로 들어가 있어요.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의문이에요. 아시겠죠? 추상적인 말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남자 선생님이 강의를 하든 여자 선생님이 강의를 하든 그 음성은 달라도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개념부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의문이란 건 도대체 뭐냐? 자, 의문의 개념입니다. 물과 불을 구분해 주는 것은 뭘까요? 물과 불을 구분해 주는 것. 자, 미음과 비읍이죠. 그죠? 발과 불은 중성이죠? 아와 우 때문이다. 그죠? 만약에 발과 밤이다 이러면 종성이죠. 그죠? 받침, 종성 때문에. 아까 대답 잘했어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뜻을 구별해줘. 그죠? 따라서 뜻을 구별해주는 말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문입니다. 자,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우리나라는 그렇다. 알파벳은 총 몇 개의 의문이 있어요? 26개 있죠? A, B, C, D, E, F, G 다 해보면 26개 있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가령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하면 yesterday라고 읽을 수 있도록 약속을 해놓은 거지. 근데 훈민정음의 장점은 이 글자가 그대로 우리 발음이 되는 기관을 다 닮아서 말을 하는 게 그대로 글자로 다 만들어지는 가장 우수한 글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글을 공식 표기로 사용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찌아찌아족 이런 거 외에도. 한글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이제 이 컴퓨터를 다 통합하게 되었을 때 한글이 거기 입력하는 기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라 국력이 세야 돼. 우리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막 그 선생님 어렸을 때 막 된장찌개 끓여 먹고 이러면 냄새 난다고 막 그 경찰에 신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런던 한복판에 갔는데 런던 소호 스트리트라는 데가 한복판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와 한국 식당이 몇십 개가 있어요. 감자탕집도 있고 순댓국집도 있고 막 김치찌개 막 삼겹살집 장난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음 19개와 모음 21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 발과 불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바로 의문이죠. 미음과 비읍, 아와 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바뀌어도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 이것이 바로 음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따 갈 때 승호는 100문제 더 드릴 거예요. 네, 그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너도 요거 들어가잖아요, 요건. 의문 안 들어간다고? 왜? 아, 저번에 했구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문의 개념, 그리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밥과 삽 보면 어때요? 비읍과 시옷이죠?
막다와 먹다, 아와 어 때문에 뜻이 구별되죠? 중성이 뜻을 구별해. 시작과 시장, 종성이 뜻을 구별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운,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보자 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아와 악을 발음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아 하면 끝까지 그냥 공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악 하면 중간에 발음기관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계속 느껴지느냐, 숨이 나오다가 탁 막히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홀소리라고 합니다. 혼자서 소리가 나요. 근데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가리켜서 자음이라고 합니다. 닿아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닷소리라고 합니다. 닷소리. 아시겠죠? 그래서 홀소리와 닷소리의 차이가 난다. 닿아서 나는 소리 자음이에요. 어디에 부딪힌다. 목청에 부딪히거나 여린 입천장에 부딪히거나 센 입천장에 부딪히거나 혀 끝과 윗잇몸을 딱 붙였다 뗐다 하면서 소리 내는 게 제일 많거든요. 우리말에. 그렇게 하거나 입술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거나 두 입술을 딱 다물었다가 벌리면서 미음 이렇게 비읍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영, 했을 때 하고 경, 쟁 했을 때 하고 달라요. 자, 영어에서 이 이응들은 형식 초성이라고 합니다. 형식 초성은 무슨 말이냐면 가가 없죠. 초성에 있는 건 세주지 않아.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0이잖아. 초성이 없으면 글자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정사입니다. 그 역사상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일 비슷한 소리로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응을 달아준 거야. 그러니까 밑에 지금 받침으로 들어가 있는 이 이응 있죠. 자, 이 받침 소리는 영어에 이 응 하는 이 소리가 납니다. 얘는 응 해서 이 여린 입천장 소리예요. 저 뒤쪽에 소리가 있다면 음가가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초성이니까 음가가 없어. 자, 경쟁 하면 어때요? 다 이것은 음가가 있죠.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영어 했을 때 이응을 달아줬다고 해서 얘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얘는 그냥 모음이어서 그대로 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다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장애를 받는 소리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홀소리.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닿아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닷소리가 된다. 홀소리, 닷소리. 아시겠죠? 자, 이건 뭐 되게 쉬운 거야, 사실은. 쓱 한 번 듣고 시험 보면 100점이죠. 중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문제라. 아시겠어요? 우리 영수학원 가면 고등학교 영어, 수학 공부하죠? 우리도 그걸 겨냥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꾸 까먹어. 뭔가 그냥 한글 배우고 한국어 학당으로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고 우리말의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해보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에, 에, 오, 웨, 우, 위, 으, 이 이렇게 갑니다. 총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죠. 그 다음에 야, 여, 요, 유, 예, 와, 왜, 워, 왜, 의 해서 11개가 있죠. 그래서 모음은 우리말의 모음은 총 21개가 있다. 자,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얘네들은 단모음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이 11개를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야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야를 발음할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야 발음은 어디서 시작하죠? 수영이가 한번 해볼까? 야, 어디서 시작할까? 야, 이렇게 발음할 때. 다경이가 구해주세요. 서연이 없이 할 수 있어. 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되죠. 소리가 안 나는 아이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알았어. 그만 물어볼게. 자, 그래서 반모음, 반만 소리가 나는 거야. 즉,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야는 기본적으로 야라고 발음하는 게 제음가죠. 야가 된답니다. 그런데 얘는 끄트머리에 가면 어떻게 발음해요? 아가 돼요. 아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이중모음은 혀와 입술 모양, 요것이 바뀌는 거죠. 단모음은 변화가 없어. 그냥 아 하면 끝까지 아예요. 에 하면 끝까지 에 이렇게 됩니다. 이 하면 끝까지 이예요. 근데 왜 해볼까?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모음 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것은 홀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죠. 왜 발음하려면 여기서 시작돼서 왜라고 발음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에로 끝나요. 왜, 에. 그죠? 왜. 눈을 감고 그러지? 왜. 방금 졸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자, 왜가 되죠. 그죠? 바뀌게 된다.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중모음이라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 10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거 11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밑에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누어 보니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것이 이렇게 4개가 있고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지 않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아 발음해보면 아. 입술이 둥글잖아요. 아. 둥글지. 근데 오를 발음하면 오. 완전히 동그래지는 거야. 자, 그래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면 되죠?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발음하는 것을 원순이라고 하죠.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평평하게 입술을 만든다 해서 평순모음입니다. 아 보면 아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오 동그랗죠. 왜, 위, 그죠? 다 동그랗다. 근데 아, 에, 어, 에, 으, 이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정도 되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 입술 모양이 이렇게 평평해진다. 뭐라고 한다고? 재경이? 평순 모음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둥글게 오므려야 돼. 오 이렇게 오므릴 때 원순 모음.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평순 모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말에는 오, 왜, 우, 위. 자, 그래서 이렇게 40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우리말에 이 40개의 알파벳 가지고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말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죠. 어제 엄마하고 분식집에 가서 잔치국수를 후루룩 쩝쩝 맛있게 먹었어.
이거를 영어로 표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후루룩 쩝쩝 같은 것을 표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는 월, 왈, 멍, 컹 이렇게 하죠. 근데 영어로 개가 짖는 소리는 바우, 와우 이거밖에 없죠. 그죠? 우린 고양이가 냥, 야옹, 그죠? 근데 영어로는 미야우 이거 하나 봐, 미야우 이렇게 온다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혀의 높이가 높은 것은 그래서 단모음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말의 단모음은 혀의 앞쪽에서 발음되는 게 이렇게 5개가 있어. 혀의 뒤쪽에서 발음되는 건 몇 개 있어? 우진이. 자, 5개 있어요. 똑같습니다. 단모음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자, 혀의 앞쪽에서 얘네가 제일 높은 거야. 그래서 고모음. 자, 두 번째 얘네 4개가 가운데 있죠. 중모음.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2개만 발음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모음. 이렇게 된다. 고중 저모음. 그래서 고모음 4개, 중모음 4개, 저모음 4개고 양쪽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앞쪽에 5개가 전설모음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준우 뒤쪽에 이건 뭘까? 후설모음. 그렇죠? 그래서 혀 앞쪽에 5개, 혀 뒤쪽에 5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돼요. 중3들 내년에 1학기 강의 또 합니다. 교과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거 다 나와. 다시. 모음의 체계. 그냥 수업에 안 하고 이건 다 공부해 오세요 하고는 중3 때 했지 하고는 그냥 들어간다. 그리고 헷갈리게 이렇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가 고등학교 때 다 사용된다는 거야, 종현 씨. 그렇죠? 자, 그래서 높으냐, 낮으냐, 중간이냐, 요걸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고, 중, 저 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을을 차례대로 발음해보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자. 했습니다. 자, 이를 발음해보니까 어때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거죠. 이, 이렇게 발음돼요. 그런데 발음해보니까 으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이 할 때는 이렇게 발음을 했다가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뒤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앞쪽이 전설 모음, 뒤쪽에서 발음되는 게 후설 모음인데 위치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5개씩 나누어진다. 이거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이렇게 들어와서 만든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는 아래아 이런 것들도 있었죠. 아래아 소리. 말씀하면 어때요? 말씀하면 우리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말씀, 이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조금 있어요. 아래아 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아는 완전히 17세기, 18세기를 넘어오면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로 완성됐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막 일제강점기 때 니네 조선말 쓰지 마! 막 이렇게 했는데도 한글어 학회 이 사람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 말 모의 이런 거 있죠. 말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사전 이런 것도 편찬하고 그렇게 해서 지켜낸 거예요. 대단한 나라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알아서 다 해요. 그렇죠? 자, 외국에서 보면 놀랄 노자죠. 외국에서는 막 국가에서 막 투자해가지고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는 그 선수가 전설적인 선수 막 국가에서 빙상장 막 지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투자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는 저기 목동 아이스링크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원래 이 피겨스케이팅이 사실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김연아 선수를 보기 전까지는
피겨스케이팅은 체조하는 건 줄 알았어. 스케이트 타고. 다들 막 체조하잖아.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한번 하니까 금메달 딱 따버리죠. 대단한 거야. 그치? 그만큼 DNA가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공부가 잘 안 된다? 그거는 하기 싫다는 소리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DNA. 삼국시대 때부터 요만한 학생들 모아놓고 어려운 거 막 가르치고 이렇게 수능 시험 같은 거 봐가지고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이랬던 나라예요. 입시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전 미술 할 건데요. 미대 들어가려면 무조건 훈샘국어학원 다녀야 돼요. 국어 못하면 미대는 대한민국에서 그림 제일 잘 그려도 한예 정도 떨어져요.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강남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능 국어 읽고 있다. 근데 우리는 고1들이 고1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보고 들어와서 하고 있죠. 그죠? 그 격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7, 80%가 강남 4구에서 나옵니다. 격차가. 우리 서울대는 좀 가지 말자고. 너무 인간미가 없잖아. 안 가. 서울대 가지 마.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 정도는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학생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예,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배화여고를 나왔습니다. 경복고를 나왔습니다. 대신고를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앙고를 나왔습니다. 혹은 강남 어디 나왔습니다. 대학교 어디 다녀? 예, 저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예,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를 다닙니다. 좋죠, 전북대학교. 나쁜 학교는 아니에요. 좋은 학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갈 필요는 없죠. 그죠? 전주에서도 많이 갈 수 있어. 굳이 서울에서 그 먼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거를 미리 다 떼놓고 들어가도 될까 말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이런 거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 외고나 과학고 가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청운 중에서 1등 한 친구가 과학고 가니까 5등급 체제에서 4등급 나와요. 9등급 때 7, 8등급 나와요. 창덕여 중에서 전교 3등 정도 하던 친구가 대일외고 갔더니 3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런 일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강남 지역 애들이 다 오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공부를 미리 다 해놓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경쟁해야 될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 대학교 가서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다고 진짜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공부. 아시겠죠? 지난 주까지 선생님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 저녁에 가서 그냥 국어 문제 다 풀어놔버려요. 내일 수학학원 가서 수학 문제 다 풀어버려요. 틀린 거 다시 체크해서 정답 해설지 보고 오답 노트하고 이런 걸 해놓고 놀아야지. 학원 갔다 왔다 가방 팽개쳐놓고 이렇게 릴스 보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쉬는 날에도 문제 뽑고 막 그런. 그걸 해놔야지 내가 하는 일인데. 그쵸?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23년째 지금 토일의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전, 오후는 항상 이렇게 수업만 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지. 근데 평일에 오전, 오후에 조금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타필드 근처에 사는데 고향 스타필드에 가면 어떨 때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에 가면 그 안에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아침 10시 땡 하면 가가지고 쓱 이렇게 산책하고. 선생님은 스타필드가 선생님의 산책로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거기 2층에 가면 건담 베이스 있거든. 그래서 건담 또 신상품 나왔나 그래가지고 하나씩 몰래 사서 집에 가서 이렇게 숨겨놓고. 자, 근데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가 해야 되는 걸 미리 해놔야 된다. 아니면 자유 없이 그 시간에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학생들도 공부할 게 점점 많아진다. 시험 점수가 왜 안 나오지?
시험 전에까지 그냥 팽팽 놀다가 그 전주에 벼락치기 하니까. 그치, 우진이? 수요일 날도 또 와, 너. 준은 수요일 날 올 시간 없나? 시험 이제 보잖아, 곧.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코 안, 윗잇몸, 입술, 혀 끝, 센 입천장. 센 입천장이 뭐냐면 자신의 혀로 입천장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앞쪽은 단단해. 이렇게 하면. 뒤쪽은 혀가 잘 안 구부러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혀를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워요. 이 안쪽으로 갈수록 부드럽죠. 근데 앞쪽은 단단하죠. 센 입천장이 바로 앞쪽에 단단한 부분. 여린 입천장은 목구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부드러운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혓바닥, 혀 뒤, 목청. 이런 발음기관을 이용해서 나오는 소리 전부를 글자로 딱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자음은, 이제 모음은 끝났어요. 자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 즉,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5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구분된다. 소리의 성격에 따라서 또 5가지로 구분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만화를 보고 자음을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해보자 했습니다. 다와 사를 발음하면서 디귿과 시옷을 소리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자, 디귿은 다 이러면 돼. 다 이렇게 하면 소리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있죠. 김 했을 때 외국인들은 그 김을 킴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리를 막았다가 우리가 김 이렇게 하죠. 이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의 발성. 그러니까 강씨는 강, K-A-N-G로 쓰죠. 그죠? 그래서 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막혔다가 한꺼번에 탁 터지는 소리가 주로 뭐가 되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에요. 써놓으세요. 자, 공기가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랬습니다. 자, 요것은 시옷과 쌍시옷과 히읗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동차 타이어가 파열 때 펑 터지죠. 터뜨리는 소리 파열음이에요.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느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 3가지고 마찰음이 시옷, 쌍시옷, 히읗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2 들어가면 또 이거 나와요. 고2 2학기 때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고3 때 수능 시험에 이거 또 나와요. 지금 뭐 중학교 때 나 이거 시험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중1 때 배운 방정식은 고3 때까지 계속 사용하죠. 자, 자음 중에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내어서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냅니다. 자, 이것을 파찰음이라고 하죠. 파찰음은 뭐냐면 파열도 시키고 마찰도 시키는데 우리말에는 딱 요거 3가지 있어요. 지읒, 쌍지읒, 시읒. 3개만이 파찰음입니다. 파찰음. 됐죠? 자, 파찰음 이렇게 됩니다. 자, 코 밑에 손가락을 대고 나를 발음하면서 니은을 소리내는 방법을 자, 코를 선생님이 나 했습니다. 나를 코를 막아 볼게요. 나 소리가 잘 안 나요. 미음 있죠?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자, 코로 공기를 내보내야만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비음이라고 해요. 코비자죠. 그래서 우리 이비인후과 알죠? 이비인후과가 뭐예요? 이가 뭘까? 귀. 그 다음에 비가 코. 인후, 목구멍. 그죠? 이비인후과예요. 그래서 코와 귀와 목구멍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거를 진료보는 과를 이비인후과. 비염이 있으면 가가지고 비염이 있어서 이비인후과 가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잘 때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짝 높이면 되는데 자세가 틀어져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코 들어가면 이렇게 된 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코 안으로 집어넣어서 막 빨아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콧소리예요. 비음은 뭐라고? 콧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이 있어요. 미음, 니은, 이응, 하는 거 있죠. 그죠? 코로 소리를 냅니다. 코로 공기를 내보내야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음 할 때, 미 할 때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소리가 안 나죠. 자, 콧소리, 미음, 니은, 이응입니다. 자, 이게 비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혀 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 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물수 변이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죠? 흐를 류가 되죠. 흐를 류입니다. 흐른다는 말이야. 흐를 류. 그죠? 그래서 급류 하면 어때요? 급하게 막 흐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전류 하면 어때요?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 이제 전하가 막 흘러가는 거죠.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맨 앞에 넣으니까 리을이 탈락돼서 유음이 되죠.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혀를 딱 댔다가 떼면서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유음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유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말에 자음이 총 19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총 19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소리내는 위치에 따라 목구멍, 여린 입천장, 센 입천장, 윗잇몸 혹은 혀끝, 그리고 입술. 이렇게 나온다. 입술에서부터 목구멍까지.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터뜨리거나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터뜨리면서 마찰도 일으키는 파찰이거나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이거나 유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총 9개가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에 쌍기역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뒤에 표로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마찰음은 시옷, 쌍시옷, 히읗 이렇게 있죠. 파찰음은 지읒, 쌍지읒, 치읒 이렇게 있죠.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있습니다. 유음은 리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9개, 6개, 3개, 1개 총 19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세종대왕 때는 17글자였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기본자 5개를 한 다음에 획을 더했어요.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시옷, 지읒, 치읒, 여린, 이응, 히읗, 그 다음에 히읗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여린 입천장 쪽에 옛 이응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치음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최초의 기본 글자가 이렇게 17글자가 만들어졌어요. 2학기 때 이거 나옵니다. 2학년들은.
자, 그거에 비해서 현대는 이렇게 19개로 딱 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의 기본적인 것을 전체 다 봤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누는 게 이제 나오겠죠?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감감과 깜깜과 캄캄을 한번 보세요. 자, 감감은 예사 소리죠. 깜깜은 된 소리입니다. 된 소리. 그래서 강하게 느껴져요. 된 소리는 강하게 느껴져요. 얘는 그냥 일반 소리, 예사 소리. 부드럽고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자, 캄캄은 뭘까? 캄캄. 이것은 거친 느낌이에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 승호. 거센 소리는 강한 게 아니라 거친 느낌. 캄캄해요. 그죠? 팍. 자, 근데 빡 이렇게 하면 돼요. 박 세게, 박 터지게. 원래 과거에는 박 터진다 그랬거든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노력한다 이런 건데 요새는 빡세게 이렇게 하죠. 강하게 나온다. 그죠? 근데 삶이 너무 팍팍해. 팍팍 이럴 때는 거칠다. 아시겠어? 예사 소리는 평온한 소리, 일반적인 소리. 된 소리는 강한 소리예요. 거센 소리는 거친 소리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정도만 보시면 거의 해결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하는 문법에 심지어 요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하는 중학교 1, 2학년 문법보다도 쉬워요. 중3 문법. 그 말은 곧 우리 현재 1, 2학년 학생들이 중3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문법. 되게 까다로운 게 들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그러니까 지금 중3들은 개꿀이죠. 이거 딱 하고 가서. 근데 고등학교 가면 확실히 또 어려워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 체계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내려가고 뭐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뒤에 보세요. 요거. 모든 언어의 의문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몇 페이지야? 143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언어에는 확실히 다 의문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의 의문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삼중 체계죠.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 뿔, 풀 이 단어의 발음을 듣고 서로 다른 말로 잘 알아듣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이 똑똑한 거야. 이 말 자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걸 거쳤는데도 우리는 고스란히 어쨌든 살아남고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말 때문이죠. 우리의 문명이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빨리 선진국에 딱 탑승할 수 있게 된. 재빨리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사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빨리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이만큼 소리 자체가 섬세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특히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bag 있죠, bag. BAG도 있고 BACK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 영어는 유성음이야. 그래서 발음은 뭐 비슷한데 bag 이렇게 되죠. bag. 백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팩도 아닌 bag 이렇게 됩니다. 유성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흔들어서 이 목청을 흔들어서 내는 소리. 그리고 P는 어때요? pack 이렇게 되죠. 그죠? pack. 그래서 영어의 의문책에서 근데 실제로 들으면 bag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police도 police가 아니야. 실제로 어때요? police 이렇게 되죠. 저거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요. 자, 한때 선생님도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대기업 입사하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자, 밑에 볼게요. 며칠 뒤면 수학여행이네. 기대된다 하니까.
나도 그래. 가방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이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여행 가방이 있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짐을 미리 챙겨둔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외국 학생은 쌍시옷과 시옷을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외국인인 게, 만약에 아시아 사람인데 되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을 때, 이 구분하는 제일 기본적인 그 구분 기준이 뭐냐면, 된소리 발음이 되는지. 요새 외국인들은 된소리 발음도 되게 잘해. 그래서 한국어를 다 막 공부해가지고 BTS 노래 막 다 듣고 이러죠. 그죠? 네. 놀랍습니다. 결승전 할 때, 요번에 월드컵 결승전에서 중간에 하프타임 때 BTS가 콘서트 한대, 거기서. 놀랍죠? 자, 영어에는 R과 L의 구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모두 리을로만 인식한다든지 서로 각 언어마다 의문의 체계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의문의 체계를 다 봤습니다. 의문의 체계 표가 없네? 분명히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의문 체계표는 이따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톡에다가 의문의 체계표 다시 올려드릴게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계속 확인해야 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통일시대의 국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